금전운을 위해서는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의 변화에 따라 삶의 리듬을 맞춰왔습니다. 환절기에는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지요. 오는 4월 13일까지는 우주의 기운도 변화하는 때여서 감정이 흔들리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시기를 금성역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재물운과 인간관계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묵은 것을 정리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앞으로 오는 좋은 기회를 잡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운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재물운을 크게 잃거나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아질 수 있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꼭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이고 요즘 많은 부자들 역시 특별한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금기사항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그렇다면 오는 4월 13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 운을 막아버리는 행동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꼭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운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만한 것들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행성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 하고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음양오행과 기운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중 금성은 금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요. 금의 기운은 재물, 인간관계, 아름다움, 감정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주기가 되면 이 금성의 기운이 흔들리는 때가 오는데요. 이것을 서양에서는 금성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재물이나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쉽게 말해 기운이 역행하는 시기이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시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들쑥날쑥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달고 기름진 음식의 과식이지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케이크, 튀긴 음식 같은 고열량 간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기운이 불안정하다 보니 평소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은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2배 이상 더 섭취한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패턴이 강화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3일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과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지금은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이로 인해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이성을 흐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카페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은 일시적으로 각성을 유도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불안감과 초조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이러한 자극들이 심리적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깁니다. 집중력 향상을 기대하고 마신 커피가 오히려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물운을 위해서 이 시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치스럽고 값비싼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금전의 흐름, 즉 재물운이 다소 불안정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런 때에는 소비에 있어서도 평소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와인, 명품 디저트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소비한 금액보다 그 선택을 왜 했는가에 대해 더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오는 13일까지 내 지갑 사정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갑작스럽게 택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의 흐름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금전운과 좋은 운을 위해서는 몸에 자극을 주는 음식보다는 부담을 덜고 안정을 주는 음식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럴 때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시기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나 짜증, 집중력 저하 같은 신호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은 체내 열을 낮추고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또한 코코넛 워터는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탈수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허브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호흡을 유도해주는 자연스러운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운이 불안정하게 흐르는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음식의 힘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상태와 하루의 리듬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불안하거나 예민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이 먼저 긴장하고 몸도 더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트밀, 고구마, 된장국, 수프, 허브차 같은 음식들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심신에 따뜻한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특히 고기가 들어간 수프는 단백질과 수분을 함께 공급해주며 오트밀과 고구마는 포만감이 높고 소화는 잘 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허브차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지요. 더불어 이 시기에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잡곡류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한 식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밥, 따뜻한 흰밥, 소박한 샐러드, 두부, 생선같이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단순하고 깔끔한 음식은 기운을 정돈해주고 삶의 차분함을 불어넣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운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중심에 두고 음식을 선택하면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기운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일수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음과 몸 모두에 안정감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초록 잎채소와 허브처럼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지닌 식재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질, 민트,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향 자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욕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에 소량만 곁들여도 음식의 분위기를 바꾸며 그 향기와 맛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또한 초록색 채소나 음식은 안정과 조화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색, 그 자체가 치유의 색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같은 식품들은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섭취했을 때 몸의 순환을 도와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복잡하게 조리하지 않아도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예민하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이런 살아있는 음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3일까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금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들인데요. 우선 충동 구매와 고가 제품의 소비는 피해주세요. 지금은 금전운이 매우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로 작은 소비 하나가 생각보다 큰 재물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전제품, 자동차, 부동산 같은 고가의 물건을 계획 없이 지금 바로 구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에 휩쓸려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히려 멈춰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구매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류, 액세서리, 고가의 인테리어처럼 사치성 소비는 지금처럼 기운이 흔들릴 때 특히 더 위험한데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불안함이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갖고 싶은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충동은 일시적이지만 지출은 현실로 남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결국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금전운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멈추는 용기가 곧 재물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출을 받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계약도 막상 진행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류에 사소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계약 상대방과의 소통에 오해가 발생한다든지 처음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사업 계약, 투자,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같은 결정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미뤄두고 기운이 안정된 뒤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작스레 돈을 빌리는 일은 나중에 상환 계획이 틀어지거나 생각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큰 결정은 지금보다 13일 이후 금전운의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온 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서두르는 시기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는 시기입니다. 신중한 선택이 결국 손실을 막고 나를 지키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투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코인,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오가는 투자일수록 지금은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불안정할 때는 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차분한 분석보다는 순간적인 불안이나 기대감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사야 할 것 같다거나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엔 특히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유혹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보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지요. 그렇다면 친구나 가족과 동거래는 어떨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얽힌 금전거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운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미묘한 오해나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만 도와줘, 잠깐만 빌려줘 같은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 호의가 나중에는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이 앞서기 쉬워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무심코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는 그 자체로도 민감한 사안이지만 가족이나 지인과 얽히면 훨씬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필요성과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친절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물론 이 시기에는 신경 쓸 것이 있는데요. 외면이 불을 부른다는 말처럼 성공한 사람일수록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자신을 관리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만큼은 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데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름다움, 이미지, 매력과 관련된 기운이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강해질 수 있고 충동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헤어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꾸거나 성형수술, 문신, 피부 시술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리 충분한 고민과 계획 없이 결정한 외모 변화는 기대한 결과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 저하나 감정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기운이 불안정하게 흐르다 보니 사람 사이에도 미묘한 오해나 갈등이 잦아질 수 있고 예전의 인연이 갑작스레 다시 나타나거나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감정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즉흥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엔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거나 반대로 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칠 수 있었던 말이나 행동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작은 갈등이 크게 번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사람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금전 흐름을 위해서는 예산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충동적인 소비가 반복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카드 빚을 갚고 가계부를 정리하며 재정 목표를 다시 세우는 데에도 매우 적절한 시기입니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절제가 쌓이면 훨씬 큰 재정적 여유로 돌아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공간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쌓인 물건은 흐름을 막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여지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먼저 오래됐지만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정리해 주세요. 고장난 드라이기, 안 쓰는 선풍기, 케이블, 충전기 등은 그냥 두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기술의 에너지는 빠르게 낡기 때문에 안 쓰는 전자기기는 바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냉장고나 찬장, 서랍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약품이 있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운의 탁함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된 만큼 옷장 정리도 필요하실 텐데요.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스타일이 맞지 않는 가방이나 신발, 한쪽이 없어진 귀걸이 같은 것이 있으실 건데요.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기운과 맞지 않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내줄 때이지요. 정리는 곧 정화입니다. 낡은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비워야 좋은 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금전 흐름이 막힌 것 같다면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안에 꼭 한번 집안을 돌며 정리해 보세요. 기분이 달라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어느새 운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긍정적인 경험도 다른 분들께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